인터넷 댓글을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리고 옳게도 좀 스스로를 돌아봐. 사람들이 괜히 그러겠어? 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오늘도 그틀날을 쑥쑥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는 시대라고 하지요. 심지어 효도까지도요. 부모님 손을 잡아드리는 장면, 밥 한 숟가락 떠드리는 장면, 엄마 사랑해 하고 우는 장면, 화면으로만 보면 참 따뜻하고 보는 사람 마음도 괜히 뭉클해져요. 그런데 그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 과연 모두 진실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은숙 씨는 그 카메라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같은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화면 속 이야기는 이상하게 달랐거든요. 사람들은 그 짧은 장면만 보고 울었고, 화냈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숙 씨는 올해 58이었습니다. 남편 태호와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되었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지요. 이제야 조금 자기 시간을 가져볼까 했는데, 그 즈음 시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밥을 드시고는 밥을 안 드셨다고 하거나 냉장고 안에 지갑을 넣어놓고 며느리가 훔쳤다고 화를 내는 정도였지요. 그러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은숙 씨가 놀라 붙잡자 시어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은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날부터 은숙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시어머니의 식전약과 식후약을 구분해 약 달력에 붙였습니다. 약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복지센터에 갈 시간이 되면 차량 시간에 맞춰 시어머니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싫다고 버티실 때면 한참을 달래야 했지요. 당 조절 때문에 음식도 신경 써야 했고, 저녁이 되면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와 방수 패드를 갈아야 했어요.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멀쩡했습니다. 은수가, 너도 힘들지? 그렇게 말하며 은숙 씨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네가 내 돈 가져갔지? 내 지갑 내놔. 이런 말을 들으면 은숙 씨도 사람인지라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대꾸를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갑은 서랍 안에 있어요. 제가 안 가져갔어요. 자, 물부터 한 모금 드세요. 말투가 아주 다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늘 바빴습니다. 남편 태호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사랑과 돌봄은 달랐습니다. 태호는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았고 어머니가 같은 말을 3번쯤 반복하면 얼굴에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그 얘기 아까 했잖아. 그러면 은숙 씨가 대신 말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가 쉬어요. 내가 볼게. 태호는 미안해했지만 그 미안함은 다음 날이 되면 다시 회사 일에 밀렸습니다. 병원 예약도 은숙 씨가 했고 치매 안심센터 상담도 은숙 씨가 갔고 실종 방지 팔찌 신청도 은숙 씨가 했어요. 은숙 씨는 천사 같은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짜증도 냈고 혼자 부엌에서 한숨도 쉬었습니다.
가끔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하루만 어디 가서 자고 싶어 라고 말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아. 그래도 우리 집에 계셔야지. 은숙 씨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어요. 자기 인생이 어디까지 밀려나는지 알면서도 버티는 사람의 체념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신우이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태호보다 4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결혼해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양손에 짐이 많았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 다른 손에는 삼각대와 작은 조명, 그리고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형님, 그건 뭐예요? 미정은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기록 좀 남겨두려고. 치매가 오면 하루하루가 소중하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영상이라도 찍어둬야지. 처음엔 은숙 씨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딸을 보면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이 흐려져도 딸의 얼굴을 보면 대번 화색이 돌았지요. 미정은 조명을 켜고 카메라를 세우고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평소보다 한 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엄마, 나왔어. 엄마 오늘 딸 알아보겠어?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다가 웃었습니다. 미정이냐? 미정은 바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 잊어도 괜찮아. 내가 엄마 기억할게. 은숙 씨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낯간지러웠지만 그래도 보기 나쁘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딸이 와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가 좋아했으니까요. 촬영은 1시간쯤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머리를 빗겨주고 귤을 까주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자마자 미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놓고 은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옳게 엄마 머리 좀 더 단정하게 해놓지. 화면에 너무 초췌해 보이네. 은숙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약 챙기느라 정신 없었는데 겨우 와서 카메라 켠 사람이 머리 모양부터 지적하니 속이 상했지요. 그래도 은숙 씨는 참았습니다. 다음엔 미리 말해요. 머리 빗겨드릴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엄마 옷도 좀 밝은 걸로 입혀줘. 영상 분위기가 너무 죽으면 사람들이 안 봐.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안 본다? 그날만 해도 은숙 씨는 그 말의 진짜 뜻을 몰랐습니다. 미정의 영상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처음에 은숙 씨는 영상이 가족들끼리만 보는 기록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호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은숙아, 누나 영상 조회수 봤어? 엄마 나온 것만 10,000명 넘게 봤다는데? 은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영상이요? 가족끼리만 보는 거 아니었어요? 태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다 유튜브 하잖아. 누나가 엄마 기록 남기면서 다른 치매 가족들한테 도움도 주고 싶대. 은숙 씨는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간 영상을 보니 처음에는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정은 댓글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라고 답을 달고 있었어요. 채널 이름은 미정의 엄마 일기였습니다. 영상 제목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심해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본 날, 그래도 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오늘도 같은 질문을 10번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에게 딸이 해줄 수 있는 일, 제목만 보면 참 애틋했습니다. 썸네일에서 미정이 눈물을 닦고 있고 시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딸이 진짜 효녀죠. 울면서 봤어요. 어머님이 복 받으셨네요. 미정님, 힘내세요. 어머니는 다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은숙 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영상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어졌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오던 사람이 이제는 일주일에 2번, 많을 때는 3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카메라부터 꺼냈지요. 하루는 은숙 씨가 새벽부터 소고기죽을 끓여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날 밥을 잘 못 드셔서 부드러운 죽을 끓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미정은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엄마, 딸이 엄마 좋아하는 죽 끓여왔어. 한 입만 먹어봐. 죽을 끓인 건 은숙 씨였습니다. 은숙 씨는 부엌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미정이 떠먹이는 죽을 잘 받아드시고 계셔서 참았습니다. 또 다른 날은 은숙 씨가 약 달력을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색깔 스티커로 구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큰 글씨로 써놓았지요. 그런데 미정은 카메라 앞에서 그 약 달력을 들고 말했습니다. 치매 엄마 약은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요. 가족들이 놓칠 수 있으니까요. 은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놓칠 수 있는 가족이라니요? 지난 2년 동안 약 한 번 빠뜨리지 않으려 알람을 3개씩 맞춘 사람은 은숙 씨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편집이었습니다. 미정은 영상에서 은숙 씨를 거의 지워버렸습니다. 나오더라도 이상한 장면만 골라 넣었어요. 예를 들어 하루는 당뇨 때문에 단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시어머니가 계속 약과를 찾았습니다. 은숙 씨가 처음엔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혈당 높게 나왔어요. 약과는 내일 드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너는 내가 먹는 것도 아깝냐? 은숙 씨는 한참을 달래다가 결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드세요. 당 올라가면 밤에 힘들어요. 미정은 그 마지막 장면만 잘라 넣었습니다. 자막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먹고 싶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은 바로 은숙 씨를 향했습니다. 뒤에 며느리 말투 너무 차갑네요. 먹고 싶다는데 한 조각 못 먹게 하다니. 친딸은 마음 아파 죽는데 며느리는 귀찮아 죽는구만. 저런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 게 맞나요? 미정은 그 댓글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댓글에는 하트까지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영상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를 어떻게 모시는 게 맞는지 많이 고민이 돼요. 가족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직접 은숙 씨 이름을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은숙 씨를 점점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지요. 영상이 잘 되자 미정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보러 잠깐 들를게 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대놓고 이번 주 콘텐츠는 목요일에 찍을게 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촬영 일정을 잡는 사람처럼 굴었지요.
심지어 어느 날은 작은 업체에서 보내온 건강식품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셔도 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놓고 말했어요. 엄마, 딸이 엄마 건강 생각해서 좋은 거 준비했어. 은숙 씨가 성분표를 확인하고 바로 막았습니다. 어머니 혈당 때문에 이런 건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의사한테 물어보고 드셔야 해요. 그러자 미정은 카메라를 끄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올케는 꼭 분위기를 깨더라. 협찬 들어온 건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은숙 씨는 그 순간 미정의 영상이 단순 기록용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이야깃거리가 되고 눈물이 조회수가 되고 이제는 협찬 물건까지 붙고 있었던 겁니다. 은숙 씨는 원래 댓글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숙 씨, 어머니한테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드려요. 치매 어르신은 애처럼 달래야지. 은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 유튜브에 나오길래 나는 그냥... 또 다른 날에는 복지센터 차량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혹시 가족분이 영상 올리시는 거 맞지요? 댓글이 좀 그렇던데 마음 쓰지 마세요. 그제야 은숙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은숙 씨는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은숙 씨는 처음으로 미정의 채널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처음 영상 하나를 누를 때만 해도 은숙 씨는 자신이 뭘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영상 속 미정은 항상 눈물을 참는 효녀였습니다. 엄마가 오늘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잊어도 저는 엄마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 말 아래로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깔렸습니다. 화면은 시어머니가 미정의 손을 잡는 장면으로 넘어갔고 자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의 기억은 흐려져도 딸의 사랑은 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은숙 씨가 나왔습니다. 은숙 씨는 부엌에서 그릇을 치우며 무뚝뚝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만지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 장면만 보면 은숙 씨가 시어머니에게 짜증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 가스레인지 불을 켜려 했던 순간이었어요. 팬에는 기름이 남아 있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영상에는 그 앞부분이 없었습니다.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 표정 봐라. 딱 귀찮아하는 얼굴. 표독스럽네. 딸 데려가서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재산 때문에 억지로 모시는 듯. 은숙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대단한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실과 다르게 욕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은숙 씨는 새벽에 시어머니가 깨시면 같이 깨고 화장실 실수하시면 아무 말 없이 닦아드리고 밥을 엎으시면 다시 차렸습니다. 그런 장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숙 씨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영상에서 저를 왜 그렇게 편집했어요? 미정은 태연했습니다. 옳게, 무슨 소리야? 제가 어머니한테 소리친 것처럼 나왔잖아요. 앞뒤 다 자르고.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올케가 평소에 좀 차갑게 말하는 건 맞잖아. 사람들이 현실 돌봄을 보는 거야. 은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현실이면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보여줘야죠.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켜려던 장면은 왜 잘랐어요? 미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다 넣으면 영상이 지루해져. 사람들이 안 봐. 그리고 나는 엄마를 기록하는 거지. 옳게 이미지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은숙 씨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이 지루하다. 치매어머니의 위험한 순간도, 며느리가 막아낸 순간도, 맥락이 길고 재미없으면 잘라버리는 게 미정의 방식이었습니다. 은숙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댓글에서 사람들이 나 욕하는 거 봤지요? 미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리고 옳게도 좀 스스로를 돌아봐. 사람들이 괜히 그러겠어? 그 말이 은숙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숙 씨는 남편 태호에게도 말했습니다. 태호는 처음엔 난처한 얼굴로 영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편집을 좀 세게 하긴 했네. 내가 좋게 말해볼게. 은숙 씨는 어이없는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좋게 말해볼 일이에요? 당신 어머니 돌보는 사람을 당신 누나가 영상에서 악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누나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 영상 덕분에 엄마 사연도 알려지고 후원도 들어온다는데? 은숙 씨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후원이라고요? 태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누나가 엄마 병원비랑 돌봄비에 보탠다고 계좌 열었대. 은숙 씨는 바로 미정의 채널 설명란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치매어머니 돌봄과 병원비에 사용됩니다.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계좌주는 당연히 미정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한동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은숙 씨와 태호가 냈어요. 기저귀와 방수 패드, 약값, 센터 비용, 간식비, 혈당 측정지까지 모두 은숙 씨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은 미정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댓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효녀님,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 지켜주세요. 얼마 안 되지만 보탭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쓰세요. 은숙 씨는 이제 분노를 넘어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실제 돌봄을 하는 은숙 씨를 매정한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숙 씨는 더 노골적인 일을 겪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접수대 직원이 은숙 씨를 알아보고 작게 수근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유튜브에 나온 며느리 아니야? 은숙 씨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나 밥 줬다. 우리 딸 착하다. 주변 사람들이 은숙 씨를 힐끔거렸습니다. 은숙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 의자에 앉았습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났지만 시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지요. 어머니는 그저 미정의 카메라 앞에서 시킨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정작 은숙 씨를 무너지게 한 건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숙아, 너 괜찮아? 나 그 영상 봤는데 댓글이 너무 심하더라. 은숙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팔려나갔는지 실감했습니다. 동네 몇 사람의 수근거림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영상만 보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숙 씨의 말투를 분석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며느리에게 맡긴 아들이 문제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를 구조해야 한다고까지 썼습니다. 은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 바닥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방에서 밥 먹었냐? 라고 3번을 물었고, 은숙 씨는 3번 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4번째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밤 은숙 씨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나 이대로 두면 안 돼요. 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누나랑 얘기한다니까. 은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늘 말만 했어요. 어머니 약도 내가 챙겼고 병원도 내가 갔고 이제는 누나가 어머니 얼굴로 돈 벌어도 당신은 말만 하고 있다고요. 태호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겠다고요. 사건은 통장에서 터졌습니다. 은숙 씨는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정리하다가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오래된 연금 통장과 자녀들이 조금씩 넣어드리는 용돈 통장이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병원비나 어머니 물품을 사고 영수증을 모아두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출금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어요. 은숙 씨는 남편 태호가 어머니 필요한 걸 사느라 뽑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시간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미정이 다녀간 날 오후마다 돈이 빠져나갔어요. 어느 날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또 어느 날은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출금 장소는 집 근처 은행 ATM이었고 시간은 미정이 촬영을 하고 돌아간 직후였어요. 은숙 씨는 남편 태호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형님이 온 날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누나가 그랬겠어? 엄마가 직접 뽑았을 수도 있잖아. 은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밀번호조차 기억도 못하세요. 혼자 ATM에 가실 수도 없고요. 그래도 누나가 엄마 돈을. 그 설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태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숙 씨는 집안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는 이미 거실과 현관 쪽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밤에 밖으로 나가시려 한 뒤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요. 영상은 일주일 단위로 저장되는데 다행히 최근 장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미정이 다녀간 날의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미정이 카메라를 세우고 조명을 켜고 마이크를 달았어요. 이어서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는 장면을 촬영했고요. 그런데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를 끄자 전혀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툭 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방금 너무 웅얼거렸어. 다시 해. 시어머니가 멍하니 있자 미정이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딸 고맙지? 하면 고맙다고 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시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은숙 씨가 있는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은숙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거실 대화를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미정은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엄마, 딸이 이렇게 와주니까 좋지? 또다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미정은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의 손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여기 봐. 딸 봐야지. 카메라가 꺼지자 미정은 바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편집하기 힘들게. 은숙 씨는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몸이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날짜의 영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이 시어머니의 방에서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뒀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몰라. 은숙이가 알지. 미정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올케한테 맡겼어? 엄마, 딸이 관리해준다니까. 며느리한테 다 맡기면 나중에 엄마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돼. 시어머니가 불안해했습니다. 은숙이는 안 그래. 그 짧은 말에 은숙 씨는 울컥했습니다. 치매가 와서 어제 일도 잊어버리는 시어머니가 그 순간에는 자신을 믿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비밀번호나 말해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미정은 시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심한 폭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노인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엄마, 딸이 관리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은숙 씨는 영상을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카메라 앞에서는 엄마, 나 잊어도 괜찮아 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어머니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묻고 원하는 말을 다시 시키고 불안해하는 노인을 콘텐츠의 재료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숙 씨는 거친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지요. 며느님,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따님 오시는 날마다 어르신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양보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센터에도 따님이 촬영하신다고 몇 번 오셨는데 어르신이 카메라만 보면 긴장하세요. 그리고 따님이 어르신한테 그 말 다시 해봐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가족 일에 끼어들기가 어려워서. 은숙 씨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편집 영상의 원본 일부, 집안 CCTV, 통장 출금 내역, 요양보호사의 증언, 후원 계좌. 은숙 씨는 CCTV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올린 영상의 댓글과 후원 안내 화면을 날짜별로 캡처했고 실제 병원비 영수증과 기저귀 구매 내역도 모았습니다. 누가 봐도 돌봄비로 쓰였다고 할 수 있는 지출은 대부분 은숙 씨 카드에서 나갔습니다. 복지센터 상담 기록에도 보호자 연락처는 은숙 씨로 되어 있었고요. 병원 예약 문자도 은숙 씨 휴대폰으로 왔고 약국 포인트 적립 내역까지 은숙 씨 번호로 쌓여 있었어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모아놓고 보니 하나의 대답이 되었습니다. 누가 카메라 앞에서 울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는 대답 말입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바로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미정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무대에서 가장 뻔뻔스럽게 효녀 행사를 하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기자 미정이 기념 라이브 방송을 예고한 겁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치매 엄마와 함께한 1년, 효도는 사랑입니다.
은숙 씨는 그 제목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라이브 방송 날, 미정은 아주 작정을 하고 차려입었습니다. 수수한 니트에 연한 화장, 일부러 눈가가 조금 붉어 보이게 꾸민 얼굴. 뒤쪽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안개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딱 감동 드라마였습니다. 미정은 방송을 켜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의 엄마 일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넘은 날이에요. 사실 기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엄마의 아픔을 많은 분들이 함께 지켜봐 주셨기 때문이에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효녀님 축하드려요. 어머니 오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며느리는 오늘 안 나오나요? 미정님 덕분에 부모님 생각 많이 했어요. 미정은 댓글을 읽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실 가족 안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엄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의견이 다를 때도 많았고요. 그래도 저는 엄마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에 채팅창이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힘드셨죠? 효녀님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꼭 지켜주세요. 그때 은숙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중이라 표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웃으며 말했지요. 아, 옳게도 오셨네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 엄마를 돌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은숙 씨는 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돌봤다고요? 미정의 입꼬리가 굳어졌습니다. 옳게, 지금 방송 중이야.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채팅창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며느리인가? 분위기 이상한데? 미정은 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은숙 씨는 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좋은 날이면 사실을 얘기하기 더 좋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은숙 씨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 태호도 뒤늦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은숙 씨를 막지 않았어요. 전날 밤 은숙 씨가 모든 영상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지요. 은숙 씨는 첫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미정이 유튜브에 올린 장면이었습니다. 은숙 씨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만 드세요. 자막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엄마가 드시고 싶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숙 씨는 바로 원본을 이어서 틀었습니다. 그 앞에는 시어머니가 약과를 계속 집으려 하고 은숙 씨가 혈당 수치를 보여주며 한참을 달래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당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밤에 힘드시면 어머니가 더 괴로워요. 내일 제가 또 드릴게요. 은숙 씨는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화를 내자 마지막에야 단호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채팅창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사정이 있었네. 이건 며느리분이 맞는 거 아닌가? 편집 왜 저렇게 했지? 미정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편집 과정에서 은숙 씨는 두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미정이 올린 영상에서는 미정이 죽을 떠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딸이 끓인 죽 먹어봐. 댓글에는 진짜 효녀라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이어 나온 원본에는 은숙 씨가 새벽부터 죽을 끓이고 미정은 옆에서 조명을 세우며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옳게,
죽 좀 예쁜 그릇에 담아줘. 화면이 너무 밋밋해 보이니까. 채팅창은 더 빨라졌습니다. 죽도 며느리가 끓인 거였어? 와, 이건 좀. 조명 세우는 거 소름.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댓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저 복지센터 기사입니다. 영상 속 며느리분이 매번 준비물 챙기고 병원 일정 확인하셨습니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이어 또 다른 댓글이 달렸습니다. 동네 약국 직원인데요. 어르신 약 타러 오는 분은 항상 저 며느리분이었어요. 미정은 그 댓글들을 보자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정의 무대였던 채팅창이 조금씩 은숙 씨를 위한 증언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올케,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앞에서 이럴 거야? 은숙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불안한 얼굴로 은숙 씨 손을 찾고 있었어요. 은숙 씨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딸에게 팔리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나왔습니다. 집안 CCTV였습니다. 미정의 촬영용 카메라가 꺼진 뒤 미정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뒀어? 비밀번호 기억 안 나? 딸이 관리해준다니까. 방금 말 다시 해. 우리 딸 고맙다고. 영상 속 시어머니는 불안해하며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서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결국 라이브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뭐야 지금? 통장 얘기는 뭐죠? 카메라 꺼지니까 완전 달라지네. 며느리 욕한 사람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님? 보험금 어디다 썼어요? 이거 노인 학대 아닌가요? 미정은 방송을 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태호가 그 손을 막았습니다. 누나, 끄지 마.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왜 이래? 나는 엄마를 위해서 한 거야. 태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고? 그럼 통장 비밀번호는 왜 물었어? 은숙 씨는 채널 설명란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후원 계좌가 보였습니다. 계좌주는 박미정.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형님, 치매 엄마 돌봄비로 받은 후원금 어디에 썼어요? 병원비는 우리가 냈고, 기저귀도 내가 샀고, 복지센터 상담도 내가 다녔어요. 어머니 혈당 측정지도 내가 샀고, 어머니 실종 방지 팔찌도 내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왜 후원 계좌는 형님 이름이에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썼어. 간식도 사고 옷도 사고. 은숙 씨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구입 내역 보여주세요.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라이브는 몇 분 뒤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천 명이 봤고 화면 녹화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효녀 유튜버 미정의 민낯은 자신이 만든 무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의 채널은 뒤집혔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댓글창은 효녀님 힘내세요 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지요. 치매 어머니를 콘텐츠로 팔아먹어요? 며느리분한테 사과하세요. 후원금 내역 공개해요. 카메라 꺼지자마자 표정 바뀌는 거 소름입니다. 어머니 얼굴 나온 영상 전부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정은 처음엔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아서 울먹였어요. 가족 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가 생겼고 저 역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댓글에는 바로 이런 말이 달렸습니다. 오해라기엔 통장 비밀번호를 물으셨던데 며느리를 악녀로 만든 건 의도적이었지요? 보험금 내역은 왜 계속 안 올려요? 결국 미정은 댓글창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은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숙 씨는 미정을 바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동의 없이 자극적으로 사용한 문제, 후원금 사용 문제, 통장 출금 문제, 은숙 씨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명예를 훼손한 문제까지 따질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가 먼저 원한 건 싸움보다 정리였습니다. 은숙 씨는 태호와 함께 미정에게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첫째, 어머니 송금자 씨 얼굴이 나온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할 것. 둘째, 후원금과 채널 수익 내역을 공개할 것. 셋째, 치매 어머니 돌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어머니 명의의 돌봄 계좌로 이체할 것. 넷째, 어머니 송금자 씨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밝히고 개인적으로 쓴 돈은 반환할 것. 다섯째, 앞으로 어머니 송금자 씨 촬영은 가족과 복지센터 담당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여섯째, 김은숙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오해를 만든 영상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미정은 처음엔 난리를 쳤습니다. 옳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남이야? 은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팔아서 돈 벌 때는 괜찮고 가족끼리 정리하자니까 너무한 거예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태호도 이번엔 눈화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숙 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 돌본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당신한테 다 맡겨놓고 누나 말만 믿었어. 은숙 씨는 바로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과는 나한테만 할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도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일정표에 이름 적어요. 그날부터 태호는 병원 예약과 복지센터 상담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욕도 주말에는 태호가 했고 새벽에 시어머니가 깨시면 은숙 씨 혼자만 일어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은숙 씨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미정은 결국 영상을 대부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후원금과 수익 일부는 시어머니 돌봄 계좌로 들어갔고 통장 출금 내역 중 설명되지 않는 돈은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사과 영상도 올렸고요. 그 영상에서 미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실제로 돌본 사람은 올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충분히 보여드리지 않았고 제 편집으로 올케가 부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표정도 남아 있었고 자기 변명도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울었다고 효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옆에서 약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은숙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은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일 밥 차리고 씻기고 약 챙기는 사람을 또 몰라보신다는 생각에
많이 속상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은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밥 챙기는 사람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은숙 씨를 바라보다가 주름진 손으로 은숙 씨 손등을 덮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은 아주 작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시어머니는 그 말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댓글보다 효녀라는 박수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소중했습니다. 은숙 씨는 효녀도 아니고 천사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지치면 짜증도 났고 혼자 울기도 했고 가끔은 도망가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병을 팔아 칭찬받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돌봄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같은 질문에 다시 대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온 사람은 바로 은숙 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도 10번씩 들어야 하고 밤에는 문 열고 나가시려는 걸 붙잡아야 하고 매일 약 하나라도 빠뜨릴까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그런 현실은 싹 잘라내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장면만 모아 효도라고 포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보던 며느리는 악녀가 되었지요. 은숙 씨가 지키려 한 건 자기 체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조회수와 후원금의 소재로 팔리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돌봄의 진짜 무게가 거짓 편집에 묻히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은숙 씨처럼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가족끼리 해결하려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틀라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